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민주당의 최대 화두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퇴한다면 언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뭐 친명계 그 입을 빌어서 뭐 질서 있는 퇴진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뭐 10월, 그러니까 총선 6개월 전 비대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거 하나도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직접 나온 건 없습니다.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까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면 친명 좌장의 총선 전 비대위는 뭐냐? 그거는 2016년 초 문재인 모델. 그러니까 대표직은 가지고 있으면서 당의 간판, 이걸 다른 얼굴로 바꿔서 총선에 임하는 방안. 그리고 나서 총선에서 뭐 자기네들이 뭐 이기든 지든 이재명 대표는 다시 대표직을 되찾고 비대위는 해체하고 뭐 아마 그런 모델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안 없다 이런 논쟁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때문이죠. YTN 라디오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퇴진론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점점점 뭐 그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10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이거 올려놨었죠. 만났다 이거죠. 만났더니 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오선 중진 의원이죠.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사 그런 얘기를 문 전 대통령하고 박 전 원장 사이에 했더라도 그걸 대외적으로 말할 일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말을 막 전하면 되겠냐. 저희한테는 문 전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지침으로 들리는데 그걸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더 모욕적이다. 우리가 문재인 꼬붕이냐. 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은 왜 이런 얘기를, 왜 이 시점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났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전했나. 물론 문 전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친문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당분간 흔들리지 말고 일단 단일대우로 나가라 뭐 이런 뜻으로 불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전한 박지원 전 원장 불렀다면 뭐 전하는 게 당연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직접 그렇게 했다면 본인의 역할을 과시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이재명 체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뭐 대안이 없는 거? 글쎄 정말 대안이 없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선, 그러니까 여야의 맞대결 구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민주당의 맞대결 구도를 상정하면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그 뭐 사실 영향이 크고 막강한 자리니까. 그러나 우리 최근에 한번 이런 거 보시죠. 국민 리서치 그룹하고 에이스 리서치라는 데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 적합도, 이게 이제 흔히 대선 주자 여론조사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37.3, 한동훈 16.4,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7.2, 오세훈 서울시장 7.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5.6, 안철수 의원 4.2, 이낙연 전 대표 4.1, 그 다음에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입니다. 37.3.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빼니까 압도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조사죠? 차기 지도자입니다. 차기 지도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사람들은 6명이고요. 민주당 사람들은 3명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거 다 합치고 민주당 사람들 거 다 합치면 기가 막힙니다. 44대 43.
그야말로 윤석열, 이재명의 차이 0.73%포인트. 아직도 그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가지고 가 있는 37.3%라는 것은 이재명 표라기보다는 민주당 표 내지는 반윤석열 표,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기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선인데, 대선은 앞으로 얼마 남았죠? 4년 남았습니다. 4년. 4년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4년 뒤 대선이라는 걸 전제로 하면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당장 내년 총선, 그리고 사법적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걸 상정을 하면 빨리 대안을 찾는 게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당장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이낙연 전 대표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뭐 충분히 대안으로서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영선 전 장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안 되면 과거의 야당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하고 뭐 최고위원들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뭐 이런 거. 왜냐면 그냥 대표한테 전권을 주질 않고 최고위원회의 합의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대표가 뭐 절반 정도의 권한을 갖고 동의권을 갖는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대안이 마땅치 않을 때는 집단 지도제. 옛날같이 예를 들어서 YS와 DJ가 한 지도부 내에 있는 것. 뭐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그 대리인격이 나와서 같이 지도부를 형성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라는 거는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이게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외에 대안 없다는 논란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끌어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본인 입으로 지금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뭐 대안이 있냐 없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무의미하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왜? 왜 이렇게 말을 했고 왜 이걸 전했느냐? 그거는 현재라는 것이 저는 빠져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민주당 사람들도 이런저런 뭐 백가쟁명식으로 서로 그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안이 딱히 이재명이 여기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나 대표님 내려놓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직 논의가 덜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뭐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선거법 위반이죠. 그러나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는 대장동 배임 성남FC 아직 기소 안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꾸 기소가 좀 늦춰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대북송금 문제나 백현동, 정자동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다 오면 아마 일주일에 이제 뭐 한 번은 기본이고 2번, 때로는 3번까지도 법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당무는 언제 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 거기다가 2차 체포동의안 뭐 오겠죠. 대북송금이나 아니면 백현동이나 이 관련해서 그거는 뭐 한 5월 뭐 이쯤이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5월 위기설 이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난번에 오히려 체포동의안 찬성이 한 표 많았죠. 139. 그런데 체포동의안은 150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11명만 앞으로 더 건너오면 이재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는 건데, 이 사법 리스크의 그 어떤 백현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총선이 1년쯤 남았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1년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최소한도 지금으로부터 6개월쯤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표님 내려놔라. 뭐 이 물론 소수입니다. 대표님 내려놓으라는 사람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당장 내려오면 무슨 준비가 돼 있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저는 문 전 대통령 얘기 중에 현 시점에서 라는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약에 총선에 임박했는데 여전히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면 대안 없다는 얘기 못하죠. 본인도 2016년에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를 영입해서 총선을 돌파한 적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모델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감안할 거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안이라는 거는. 안 되면 집단제도 체제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한참 뜨겁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그거는 바로 현 시점에서 대안이 없다는 부분을 생략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대안은 언제든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그 분위기는 언제? 저는 뭐 줄곧 연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총선 공천이 임박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때, 그때는 비명이나 반명계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친명계에서도 나온다. 저는 지금 대안무제론을 바로 이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을 텐데, 그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현 시점에서라는 부분을 빼고 전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 외에 대안 없다. 그럼 이재명 외에 대안 없으면 내년 총선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는 얘기냐? 저는 누군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박지원 전 원장한테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은 그런 겁니까? 라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현 시점에선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